안녕 여러분. 또 즐거운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는 이 성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유교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는데요. 이 유교 문화는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조선을 건국한 후 임금부터 백성들까지 모두 유교 질서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라의 근본이 백성에게 있다는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 왕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고 했다. 백성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와 어른을 공경하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사이의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오늘날 전해지는 혼인이나 장례, 제사 문화도 이런 유교의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사회 곳곳에서 불교의 영향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유교 문화가 굉장히 이제 엄청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 게 사실 이 유교 문화가 지금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른과 아이 사이의 예절, 뭐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부모나 어른을 공경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조선시대 때부터 쭉 내려온 겁니다. 이런 문화들이.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 영어에 존댓말이 있습니까? 영어에 존댓말 없죠. 물론 공손한 표현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냥 명령문이 있고요. 뭐 우주냐 쿠주냐 이런 식으로 우드 쿠두 해가지고 이런 공손한 표현이 있지만 사실 존댓말은 없잖아요. 영어는. 근데 우리나라에는 존댓말이 존재하죠. 예를 들면은 밥, 어른들께는 진지, 또 뒤에 나오는 동사도 밥 먹었어요, 밥 먹었어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진지 잡수셨어요 이런 식으로 존댓말이 존재하죠. 이런 게 굉장히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처음에 우리나라 언어를 배울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냥 그 뜻을 배우는 것도 어려운데 심지어 존댓말까지 있어. 존댓말도 있는데 심지어 단어까지 풍부해. 예를 들면 영어에서는 옐로우 그냥 끝이에요. 옐로우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랗다, 누렇다, 많잖아요. 뭐 같은 노란색이더라도 뭐 파랗다도 파랗다, 푸르다, 퍼렇다, 뭐 이런 식으로 많잖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냥 블루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언어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조선시대 때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정해져 있어 크게 양인과 청인으로 나뉘었다.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었다. 사람들은 유교적 질서에 따라 주어진 신분에 맞게 생활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신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양인 계층은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고요. 그다음 그 밑에 천인이 있었는데요. 이 양반은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고 관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겠지만 외교 궁궐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외국 사신을 맞이하며 통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이런 약간 낮은 관리들을 중인이 할 수 있었고요. 양반은 이렇게 관리가 되거나 유교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공부하고 지역의 선비들과 여러 가지 주제로 토론하기도 했다. 자, 그다음 이제 상민은 틀렸죠. 대부분 농사를 지으며 나라에 큰 공사나 일이 있을 때 불려가기도 했다. 양반의 집이나 관공서에서 허드렛 일이나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거나 따로 살면서 주인집에 신궁을 자, 정리하자면 양반은 이제 관리가 될 수 있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높은 계층이었고요. 그 밑에 중인 낮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상민 대부분의 백성들 농사를 지으며 사는 그다음 천민 흔히 말하는 노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양반 집에서 살면서 허드렛 일 같은 거 심부름 같은 거 하는 그런 계층을 그런 신분을 우리가 천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이 계층 간의 이동이 불가능했어요. 그냥 거의 그냥 제로라고 보면 돼, 제로. 나중에 조선 가장 후기에 가서는 조금씩 이런 계층 간의 이런 구분이 계획 간의 구분이 약간 허물어지는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냥 한번 천민으로 태어났으면 죽을 때까지 천민인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죠. 예를 들면 오늘날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신분은 없잖아요. 신분제도는 없고 만약에 조금 가난한 집에 태어났더라도 본인이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은 아니면 어떤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뭐 다른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은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은 나중에 떵떵을 살 수 있어요. 물론 가난해도 떵떵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오늘날에는 이런 이동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 당시에는 그냥 태어난 대로 죽을 때까지 살았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가슴이 아픈 마음이 아픈 그런 면도 좀 많았죠.
자, 조선 전기에는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고르게 물려줬고 제사도 돌아가며 지냈다. 이 당시에는 오히려 전기에는 약간 공평한 느낌이 있는데 여성은 결혼한 후에도 한동안 남편과 함께 친정에서 살았고 보통 옷감을 만들거나 집안에 필요한 여러 일을 했다. 양반 여성의 경우 밭을 사고 팔거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한 기록이 남아 있다. 야, 자, 조선 전기만 해도 어느 정도 여성들의 이런 권리가 좀 있었어요. 좀 있었는데 이제 후기로 갈수록 이런 게 굉장히 남자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제 조선시대 때 굉장히 유명했던 여성이죠. 이제 가장 조선시대 때 유명했던 여성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어요. 바로 율곡이의 어머니였던 심사임당인데요. 이 심사임당은 무려 5만 원짜리에 새겨져 있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시고요. 이분이 유명하신 이유는 단순히 율곡이의 어머니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신사임당 이분이 굉장히 어떤 문화적인 예술적인 그런 조예가 깊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림도 잘 그리시고 글도 잘 쓰고 이랬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리기를 좋아한 심사임당은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글과 시를 잘 썼으며 그림도 잘 그렸다. 오늘날 전해지는 초충도를 보며 안정된 짜임새, 섬세하고 부드러운 묘사, 그늘을 살린 산뜻한 색칠 등이 돋보이는데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림 실력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심사임당의 자녀 율곡이는 퇴계 이항과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학자가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게 초충도라는 그림이에요. 초충도. 초충도. 이제 풀과 벌레들이 나온다는 건데요. 벌레들, 풀과 곤충들이 나온다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개구리도 나오고요. 모기인 것 같아요, 그죠? 나비도 나오고요. 수박이죠, 수박. 이건 수박이고 꽃도 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알맞은 답을 또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늘 유교 질서를 바탕으로 한 사회 모습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